안녕하세요. 코인한 이티입니다. 4월 29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남겼을 때 이 꼬리에서 계정 3개 중 2개를 정리하고 숏으로 스위칭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스위칭 했었던 이유가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동영상 수정란에 변경된 전략을 적어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커뮤니티란이 있었다면 그쪽에 업로드를 했을 텐데 제 채널에는 커뮤니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적어드렸고 이후에는 댓글로도 고정해 두었습니다. 변경된 전략은 해줄 하락 패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가 박스권 내로 들어온 후 지지받고 한두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보이기에 박스권 내에서 숏 익절하고 다시 롱으로 스위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양에 따라 전략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다음 영상 매매 복귀할 때 확인하세요.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우선 박스권을 그려볼게요. 바뀐 전략은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후 지지받고, 지지는 이쪽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겠죠. 지지받고 한두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기에 박스권 내에서 숏을 익절하고 롱으로 스위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어드렸습니다. 제 실제 매매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계정 2개를 정리하고 숏으로 스위칭한 후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정 하나를 여기서 약익절했습니다. 익절한 후 더 하락하기에 여기서 롱으로 진입을 합니다. 다행히도 예상대로 고점을 한 번 더 높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롱을 익절하고 꼬리 끝에 다시 숏 진입을 잘 했고요. 이후에 다시 여기서 롱으로 스위칭하고 여기서 익절을 잘 했습니다. 이후 여기에서 숏을 진입했는데 제 예상보다 꼬리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약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숏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한테 숏 자리를 주지 않았고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숏 자리를 바꿔서 여기서 대기했으나 아쉽게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롱 대기를 합니다. 계정 2개 중 하나는 이렇게 짧은 매매를 통해 수익을 조금 늘렸고 그리고 다른 계정 하나는 계속 숏에 홀딩하고 있다가 바로 여기 꼬리 밑에서 롱이 정리되자마자 계정 2개 다 롱으로 스위칭할 생각이었는데 타점을 잘못 판단해서 숏 익절도 못하고 그리고 롱으로 스위칭도 못했습니다. 큰 실수 하나가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이쪽에서 숏을 다시 못한 것도 컸습니다. 하락이 임박한 자리였었는데 조금 더 수익을 늘리고자 욕심을 부려서 정작 큰 파동은 먹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계정 3개 중 하나는 계속 롱으로 홀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명확한 숏 자리가 보이기에 홀딩 중인 롱 계정도 여기서 정리를 걸어놨는데 아쉽게도 올라오지 못했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롱을 받았다면 계정 하나는 여기서 정리할 생각이었고요. 계정 하나는 계속 들고 있다가 방향이 보일 때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 잡았던 숏을 고민하다가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보통 이 패턴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 가능성도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홀딩하고 있던 롱도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포지션 3개를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숏에 진입을 계정 하나를 숏에 진입하였고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쯤에 걸어두고 손절을 여기에 걸어두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2 차이로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뭐 $10, $20 같은 경우는 흔한데 $1, $2에 딱 걸칠 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현재 모양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제가 롱을 진입한다면 이 타점에 진입할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형보하면 무서워서 진입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1박 2일로 바닷가를 다녀오기 때문에 매매를 못할 가능성이 큰 것도 있지만 분석 방향 자체도 너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 위치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보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계정 하나 정도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 위치에서 숏을 노릴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나오면은 제가 바닷가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4시간 봉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단번에 뚫기 어려운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애매하면 절반 입절하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비비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검정색 선처럼 옆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옆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올라가는 척하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절반 정도는 이익을 확정해 두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락 가능성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눌리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롱을 잡는다면 저는 초록색 선이나 노란색 선 움직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했을 때 이제 롱 자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서서히 내려와서 반등을 한번 준 후 다시 내려오고 이후 장시간 만들어진 저점을 깼을 때 롱 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선이나 노란색 선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무너뜨린 이후 반등한다는 거예요. 만약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빨간색 선이 있는 전저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차트 모양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위험하다 판단되면 반등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보라색 선처럼 지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단기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매수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색 선처럼 주르륵 흘러내리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빨간색 선을 이탈했을 때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 선을 이탈하자마자 손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접은 후에 나타나는 상승은 그 상승의 크기가 클 수 있으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떨 때는 반등에 손절하고 어떨 때는 깨지자마자 손절하고 그래서 손절이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매물대가 깨지자마자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 깨진 후 반등해서 손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상승에 성공했을 경우 숏을 노려볼 생각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처럼 주르륵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검은색 선처럼 움직여도 숏 익절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만약 여기를 뚫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저는 차트 모양을 보면서 숏을 어디에서 정리할지 고민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포지션을 안 잡거나 계정 하나 정도는 롱에 베팅해 볼 수 있고 베팅했을 경우에도 손절은 짧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위치는 위냐 아래냐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위로 쐈을 때 숏을 잡고 아래로 쐈을 때 롱을 잡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 움직임이 상당히 변칙적이기 때문에 정석화된 패턴과 다른 움직임들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많이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 둔 후 모든 시나리오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4시간 봉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는 1시간 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는 15분 봉입니다. 오늘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렸지만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은 상승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적어둔 것처럼 초록색, 검은색, 노란색 모두, 검은색은 이거예요.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승과 하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빨간 선까지도 속임수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전저점을 이탈한 후에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들어진 차트 모양을 보면서 과연 이게 속임수일지 진짜로 무너진 것일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간을 손절로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의미 있는 구간은 깨진 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반등했을 때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에 대한 손절을 잡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점에 대한 손절은 정해두는 게 좋아요. 타점에 대한 손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롱 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손절을 미리 정해둘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락하면 반등을 하지만 그 이상 하락하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타점을 잡을 때는 손절을 미리 정해두는 거고요. 방향성에 대한 손절은 미리 정해두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제 매매 방법일 뿐이고 제가 만약 실력이 더 상승했을 때는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판단해서 방향성에 대한 손절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